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한 주간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제는 물론 문화, 교류 등 다양한 실적을 남겼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효찬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네, 송 기자, 우선 유 시장의 중국 일정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양시와 우호협력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3박 4일 일정이었는데요. 선양시는 중국 라오닝성의 성도이자 가장 큰 산업도시입니다. 유 시장의 이번 방문은 인천 선양 간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와 2024 선양시 한국 주간행사 등을 기념하기 위해 선양시의 초청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유 시장은 우선 선양시를 방문해 하오평 라오닝성 서기와 왕신웨이 선양시 서기를 각각 만나 양도시 간 우호 교류와 기업체들의 협력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고, 인천 기업의 중국 동북성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천 선양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와 2024 선양시 한국 주간행사에 차례로 참석해 인천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의 말 들어보시죠. 인천 안에 중국, 중국 속에 인천이라고 하는 모토 아래 인천이 바로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인천의 정책입니다. 인천이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협력, 교류하면서 양국 간의 좋은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유 시장은 선양 국제우호도시 경제무역대회와 리아오닝성 국제우호도시 무역대회에도 참석해 인천의 대중국 정책 방향과 한중 협력의 필요성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인들도 함께했는데요.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과 홍바오귀 라오닝성 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은 두 지역 기업인들의 경제무역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정보 교환과 기업 활동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시와 랴오닝성, 선양시는 지방정부 교류는 물론 인문교류와 수출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구성, 경제산업교류 등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출장 이후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유 시장은 본인의 SNS에 이번 소식을 알렸는데요. 유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숨 돌릴 틈 없었던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소래포구 축제 참석 등 강행군을 했더니 역시 무리했나 보다라고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유 시장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북한 소음 방송과 응급 의료 체계 등 현안 점검을 계속한 후 곧바로 중국 출장길에 올라 경제 협력과 교류 확대 일정 등을 무리하게 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중국 출장 귀국 후 소래포고 축제 참석 자리에서 고열과 탈수 증세가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있는데요. 유 시장은 인천 지역 내 병원에 입원해 과로로 인한 감기 몸살 진단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 시장의 입원으로 29일까지 예정된 일정은 하병필 행정부 시장과 황효진 글로벌 도시정무부 시장 등이 대신했는데요. 현재 유 시장은 퇴원한 후 정상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가 중동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에 대한 공모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이어진 공모에 참여한 구역은 전체 16개 대상구역 가운데 12곳으로 주민 동의율은 최저 51%에서 최고 93% 수준이었습니다. 부천시는 앞으로 주민 동의율에 대한 검증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선도지구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 선정 규모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한 이후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6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부평 풍물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는 지난 21일 부평 역사박물관 야외 무대에서 풍물 기원제를 시작으로 27일에는 부평 지역 22개 동 풍물단의 발표회와 부평가왕 주민 노래자랑 본선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한강에선 서울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요. 도심 속 강변에서 펼쳐진 음악 축제에 손성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들섬을 찾은 사람들, 행사장에 마련된 캐리커처 그리기에 푹 빠졌습니다. 작가의 손이 거침없이 움직이더니 세상에 하나뿐인 캐리커처가 완성됩니다. 저희 오늘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노들섬에 오게 됐는데 캐리커처 체험하는 것도 할 수 있었어서 뜻하지 않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도심 속 음악나들이 2024 서울 뮤직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2019년에 첫 선을 보인 서울 뮤직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의 대중음악을 시민 누구나 열린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축제가 됐습니다. 평소 만나고 싶었던 가수의 공연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저희 오늘 여기 서울 뮤직 페스티벌 나상현 씨 밴드가 온다고 해가지고 꼭 한번 실제로 노래 들어보고 싶은 가수여가지고 오게 됐어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인기입니다. 무대에 오른 가수들은 나만의 감성 플레이리스트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선해진 바람까지 더해져 선물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무대에 나오신 그 그룹이 밴드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뭐 잔잔한 곡이나 뭐 신나는 곡 이런 다양한 느낌의 곡들을 쭉 연주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과 좀 맞물려 갖고 굉장히 가슴에 많이 좀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축제 열기는 한층 달아오르고 신나는 무대의 시민들은 환호와 떼창으로 화답했습니다. 어느새 무대와 하나가 됐습니다. 즐겁습니다. 신나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흘간 펼쳐진 서울 뮤직 페스티벌에 다녀간 현장 관객은 5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심 속 강변에서 음악 선물을 받아든 시민들은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수원 화성과 디지털 특수 조명이 어우러진 2024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수원 화성이 지난 28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원 화성 화락을 주제로 10월 20일까지 수원 화성 화서문과 장안공원 일원 장안문에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화서문에서는 진찬연을 주제로 한 메인 작품을 볼 수 있고 장안공원 일원에 조성한 하모니파크에서는 국내외 공모로 선정한 국내 신진 작가와 국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구도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나잇 인천 야간 피크닉 콘서트를 엽니다. 콘서트는 다음 달 3일과 11일, 12일 등 3일간 인천 상상 플랫폼 1883 계양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데요. 3일에는 야외 영화 상영회, 11일에는 재즈와 아카펠라 등 콘서트, 12일에는 퓨전음악과 대중가요 등 피크닉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월미도와 계양장, 신포동, 차이나타운 등 인천의 주요 관광지에서 야간 마켓도 함께 운영되는데요. 현장에서 쿠폰을 지급받아 음식점과 카페, 베이커리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쿠폰은 한정된 수량으로 배포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기초의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없는 의원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경실련이 발표한 인천시 지방의회 임기 2년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임기 2년 차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가 없는 의원은 19명에 달했는데요. 위초울구 의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 의회와 서구 의회가 각각 3명, 부평구 의회와 옹진군 의회 각 2명, 중구, 동구, 연수구 각 1명입니다. 특히 임기 2년간 조례 발의가 없는 의원도 6명입니다. 부평구 의회 2명, 위초울구 의회 2명, 동구와 남동구 의회 각 1명입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9명이었으며 무소속은 1명이었습니다.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준공 물량 모두 전월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2024년 8월 주택 공급 통계를 보면 인허가 물량은 28,400여 호로 전월보다 약 30% 증가했고 착공 물량도 29,700여 호로 전월보다 8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분양 물량은 16,000호로 전월보다 23.9% 증가했고 준공 물량도 38,800여 호로 전월보다 33.7% 증가했습니다. 인천 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제조업체 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4분기 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4분기 경기 전망 BSI는 79를 기록했습니다. 기준치인 100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지난 3분기 75에 이어 체감 경기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실적 목표 달성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68.8%가 당초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24.1%에 그쳤으며 초과 달성을 기대하는 기업은 7.1%에 불과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내수 소비 위축이 34.5%로 가장 많았고 유가, 원자재가 상승이 21.5%, 고금리 등 재정 부담 14.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인천시가 소방 장비 확충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관통형 방사장치 12대를 도입하기 위해 인천 소방본부에 재난관리기금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관통형 방사장치는 수압을 이용해 전기차 하부 알루미늄 강판을 뚫어 배터리 내부에 직접 물을 뿌린 뒤 냉각하는 화재 진압 장비입니다. 최근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효과적인 진압을 위한 전문 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는 소방본부에 재난관리기금 긴급 지원으로 올해 지역 11개 소방서와 119 특수대응단에 관통형 방사장치 12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통할인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환급이 한 번 더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4호 환급 신청을 한 번 더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대상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인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정지나 삭제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해야 합니다. 만기 사용 기준 환불액은 한 달 7,000원이며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4호 환급은 모바일과 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앤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시와 중국 선양시가 미래 첨단 산업 분야 협력으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선양시 국제5호도시 경제무역협력대회에서 왕신회의 선양시 서기를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의 반도체, 바이오, 도심 항공교통 등 첨단 산업과 선양의 스마트 제조, 디지털 경제, 의료 등 상호 강점을 살리고 인문 교류를 활성화해 도시 활력을 창출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왕석이는 양 도시 결혼 10주년을 계기로 협력 관계가 한층 심화되고 미래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새로운 10년의 출발을 기원한다며 유정복 시장의 제안에 적극 호응했습니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선양 총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현지 재외동포 기업인들과 만나 동포들의 현황과 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현지 동포 기업인들과 인천 간 경제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주는 경기 아리백 마을 지원 사업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은 추진 방식에 따라 경기 아리백 자립마을과 경기 아리백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